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올해 또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이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 기관명의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월부터 이름 명칭이 바뀝니다. 저희는 아동복지법 제10조 2에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설립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법에 이제 들어 있는데 네. 그 법이 바뀌게 되면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변경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현실화되게 됐습니다. 네. 올해 이제 달라진 이름으로 또 새롭게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세상이나 이제 행복하게 자라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2026년도 병원년 붉은말의 해를 맞아서 네. 원장님께서 또 각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예. 우리 원이 이제 벌써 출범 2019년에 만들어진 신생 공공기관이지만 7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정책하고 현장을 연결하면서 아동 정책의 공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힘써 왔고요. 올해는 그런 정책들이 아동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대 목표입니다. 뭐 작년에는 입양체계 공적 개편이 있었고 네. 재작년에는 뭐 위기 임산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안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았던 아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 투표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정책은 뭐고 또 부족한 정책은 뭐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보완책은 이제 보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점들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이제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또 추진을 하셨고요. 네네. 또 그 전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하셨고 네네네. 올해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네, 뭐 이제 정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착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직도 뭐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308 전화를 통해서 뭔가 임신이나 출산이 뭐 예를 들어 축하할 일이고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친구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1308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뭐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08 전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제 올해 5월이죠. 제가 네네네. 듣기로 5월인데 네네.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네네. 이제 기관명이 변경이 네네네네. 되는데 아무래도 이 국가란 이름이 앞에 붙게 되면은 뭔가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나요? 너무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아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전국에 6,500개 정도가 됩니다. 6,500개요. 예.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도 이게 국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는 네. 국민들이 뭐 아셔야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뭐 아동과 관련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뭐 상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 원 입장에서는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개명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이름 바꾸시면은 뭐가 좀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기대도 되는 것도 있고 예. 원장님께서는 그 이렇게 이름이 바뀌시면 네네. 어떤 그 변화가 좀 기대하십니까?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제일 크게 기대하는 거는 뭐 네. 국민들께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회복지라는 게 거의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뭐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아동 권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럴 수 있어서 국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아동과 관련된 뭐 핵심적인 기관이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게 제가 처음에 뭐 만나는 아나운서 분들께서 네. 학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아동권리보장원이 뭐 하는 곳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조직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원장님 처음 뵀을 때 예.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떤 일을 예. 하는 그 기관인지 아마 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뭐 임신 출산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을 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네. 조직입니다. 아마도 뭐 사업을 들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위기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뭐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실종 예방이라든지 네.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9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방정환 선생님이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뀐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최근 향후 5년간 추진할 그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했었죠. 이 계획 안의 핵심 가운데 아동정책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매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계획입니다. 전 부처가 관여하고 하는 계획인데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뭐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의 내실화 이런 3가지 중요한 주제에 맞춰서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뭔가 아동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뭐 정부 부처 그리고 뭐 전 사회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아동 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 있었던 입양체계 공적 개편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더 이상 해외 입양이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할 수 있고 끝내는 중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위탁 제도가 있는데 그게 사는 곳에 따라서 아이들의 뭐 지원 수준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 사업화해서 국가 책임화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뭐 중첩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입양 쪽에서는 그 임시서고라는 곳에 입양 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던 입양 기록물들을 이관해 왔습니다. 24만 권을 이관해 왔는데 그 입양 기록물을 국가기록원하고 뭐 업무 협약을 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국가기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관이고 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위탁 관리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뭐 지금도 한 달에 3-4건의 아동학대 사망이 일어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뭐 이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정책과 제도에 뭔가 틈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사망 분석 기구를 이제 마련합니다. 그런 분석 기구에서 저희가 실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뭐 드림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가족 네. 돌봄 아동도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이제 모시느라고 본인의 뭐 공부나 본인의 뭐 진로나 이런 네. 것들을 희생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네. 구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또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네. 너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래서 더 어려워하시고 또 모르시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또 변경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입양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는데요. 지난해 입양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죠. 먼저 준비된 뉴스를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다가 예인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순간부터 내 아이가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 아이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 예인이처럼 입양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은 177명. 국내 입양 비율은 차츰 오르고 있지만 아직 60% 안팎 수준입니다. 2022년엔 142명, 2023년엔 79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 아동 수출국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간 기관들이 해외 입양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The adoption agencies falsified documents. So I'm searching for the real background information. 앞으로는 입양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입양 신청과 상담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고 입양 전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합니다. 입양 부모의 적격성은 보건복지부가 판단합니다. 해외 입양은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추진합니다. 해외 입양 이후에도 정부가 1년 동안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입양 신청하는 단계부터 편하게 이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입양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입양 기록도 정부가 이관받아 관리하는데 아직 정식 서고가 없어 기록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제 주변에도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공적 입양책의 개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추진 사업은 굉장히 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를 줬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입양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나타내는 게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입니다. 네. 저희가 2013년에 가입 서명을 했는데 10년 동안 비준을 못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입양 체계가 민간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2023년에 입양 관련 법률들이 재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간 입양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심이 돼서 입양 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입양 신청을 하실 때도 민간 입양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지 되고 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에도 민간 입양기관에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는 않고 입양을 신청하실 때도 아동권리보장원 네. 그리고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때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절차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양 기관마다 뭐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절차와 방법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적인 책임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런 차이가 네. 없이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그 신청도 하고 나중에는 아이를 이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존의 입양 체계와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그 다른 점과 어떤 좋아진 점이 또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입양 기관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입양 기관들을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되고 아, 그렇네요. 뭐 네. 입양 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을 하시면 그게 이제 순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가정조사도 받으실 수 있고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결연도 될 수 있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마다 다른 속도와 다른 방법 약간씩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관된 그리고 통일된 기준으로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연도 입양 기관마다 이제 결연을 했었거든요. 결연이라는 게 뭐냐면 입양아와 입양 부모를 이제 예비 입양 부모를 연결시켜 주는 걸 결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도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입양정책위원회 그 사무국은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입양정책위원회의 뭐 국내 분과에서 결연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해외 입양이 많았었는데 네. 아마 보건복지부 내에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결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해외 입양은 뭐 감소되지 않을까 저절로 이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절로 감소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가정이 원가정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만 이제 입양을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처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입양이 대상 아동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이 되면 국내 입양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해외 입양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에 민간에 흩어져 있었던 그 기록들을 이제 국가기록원 쪽으로 이제 이관하신다는 그런 네네네. 계획도 갖추고 네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의 그 민간의 기록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걸까요? 민간 기관에 이제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물. 네.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 입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든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물들을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관해 와서 지금 임시서고에 보관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임시서고에 보관된 것들을 국가기록원에 이제 위탁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기록원의 뭐 이용철 원장님과 그 직원분들께서 원래는 뭐 부처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부처를 넘어서 원래 경계를 넘는 게 한계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의 적극 행정으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적극 행정으로 뭔가 입양 기록물이 위탁 보존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보존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관된 건 아니지만 이관되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뭐 소독과 관련된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이관하는 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관리보장원에서 공적 입양책의 개편을 완전히 이제 그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올해 할 거니까 아마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께서는 더 든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양을 준비하기 위한 그 가정이나 또 부모들께서 어떤 것들을 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양은 출산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뭐 아이를 낳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입양이 신생아가 주로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신생아가 주로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부모의 선택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정이 입양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쁜 아이, 네. 그리고 건강한 아이, 뭐 심지어는 뭐 여자아이 이런 거를 출산 전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인적인 선호는 있겠지만 그 선호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잘 매칭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결연돼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하게 테니까 네. 이게 부모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다.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입양아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입양 기록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은 그 국가기록원에 이제 위탁 보존하는 거라면 이후에는 뭐 입양 기록관이 있어서 저희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적인 해외 입양이 만들어진 국가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뭐 기념하기도 하고 뭐 그 기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이게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기록도 잘 보관하고 기록을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뭔가 그쪽에서 입양인들께서 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우리나라 국민이든지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꼭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도 전부 다 제도의 허점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유치원에 들른 아빠. 아이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자녀의 하원을 손수 챙깁니다. 지난해 1월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대도시 하원 시간대는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가 기본입니다. 와이프가 육아기 단축 근무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버텼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24년 11만 8천여 가구가 이용했습니다.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지만 아이 돌보미 수는 약 6%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대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아이 돌보미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시간당 수당을 5% 인상합니다. 또 유아를 돌보거나 야간 긴급 돌봄에 응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도 줍니다. 활동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돌봄이 공급이 늘어나는 게 결국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전체적인 공급 확대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세에서 12세 아동은 정부 지원 비율이 올라가고 인구 감소 지역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가구,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300여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교육을 강화해 아이 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도 시행합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사례는 80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신 대로 이 돌봄 서비스 굉장히 우리 가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네, 그런 맞습니다. 제도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아동관리보장원에서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아동관리보장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마을 돌봄을 하는 곳이 전국에 5,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5,500여 개의 정책 지원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돌봄 공백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간 연장 돌봄 정책. 네, 또 네,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돌봄을 받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실무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작년에 안타까운 화재 사건으로 뭐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부모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환경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뒀다가 사고에 빠져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뭐 야간에도 이렇게 돌봄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아까 전에 5,500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뭐 360개의 시설에서
10시까지 혹은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KB 지주와 함께 뭐 보건복지부 KB 지주 이런 곳과 함께 지금 야간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 중입니다. 그 야간 연장 돌봄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뭐 꼭 그러니까 뭐 어디서 신청하셔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네.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전국에 18개 그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 뭐 전화로 2시간 전에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10시나 12시에 귀가한다 그러면 혼자 귀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10시, 12시까지 맡기셨다면 꼭 아이들을 함께 동반 귀가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실무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험도 만들고 그렇지만 가능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보호자께서 귀가할 때는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말씀도 해주셨고 네네. 이제 뭐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이제 체계화시키는 그런 네네네. 작업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그 지원책의 강화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계시죠. 네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임산부 지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미혼모라서 왜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까? 미혼모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원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위기 임산부가 되면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위기 임산부 지원 그러니까 저희 1308 전화를 하시면 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있다. 당신도 직접 키울 수 있다.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1308 전화를 아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전국의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심지어는 뭐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308 전화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점이 생기는 곳에 위기 임산부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지금 널리 알리고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1308 전화 오늘도 처음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기 임산부가 접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두에 권익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최근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투표도 진행 중이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아동 정책의 그 정보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또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또 갖고 계신지요? 뭐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게 알아야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작업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워낙 미디어 환경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홍보 예산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다양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홍보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뭐 최신 정책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119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그런 예. 그 기회 주시면 정보들을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초 안전 챌린지를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새해도 됐고 또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30초 동안에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국민들께서 우리는 아이를 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의 오늘이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은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권리의 주체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